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서인이 갑자기 쓰러지며 피를 토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그녀의 손에는 서정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병원으로 실려간 서인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가족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다. 서인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촌 언니인 서정과 함께 자랐고 그 관계는 단순한 가족 이상이었다. 서정은 27살,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였다. 그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가 그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인은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서인 씨, 당신 사촌 서정 씨가 당신을 괴롭힘으로 고소했어요. 상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서인은 믿을 수 없었다. 서정과 그녀는 최근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이 고소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즉시 서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해진 서인은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한 서인은 방 안에서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정이 설치한 것이었다. 카메라는 그들의 사적인 대화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서인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서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나,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 하지만 가족이 알면 서인은 그 영상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시골 마을에서 함께 놀며 자랐다. 서정은 항상 서인을 보호해주는 언니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서인이 서정에게 고백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언니, 나 너 좋아해. 그냥 언니로서가 아니야. 서정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가 예상되었다. 그들의 집안은 보수적이었고 동성애는 금기시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서인은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서정은 사진작가로서 활동하며 자유롭게 살았지만 둘은 몰래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서인의 어머니가 서정의 방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나, 너 요즘 서정 언니랑 너무 자주 만나네? 가족끼리 좋지만 이상한 소문 들리지 않게 조심해. 어머니의 말에 서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인은 영상을 보며 서정의 고소를 이해했다. 그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기 위한 연극이었다. 서정은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서인을 멀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더 큰 오해를 불렀다. 서인은 서정을 찾아 나섰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날 저녁, 서인은 서정의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서정이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서 있었다. 이나, 미안해. 나 때문에. 서인은 서정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쫓아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울렸다. 서인은 가족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빠,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서정 언니를 사랑해요. 그 말에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너 미쳤어. 서인은 그 반응을 예상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날 밤 서인은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서정과 함께 작은 모텔로 피신했다. 이제 어떻게 해? 서정이 물었다. 서인은 대답했다. 싸워야지. 우리 사랑을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직장에서의 소문, 친구들의 이별,
사회의 냉담한 시선이 시작되었다. 서정은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이 증거가 될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 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앞날은 불투명했다. 가족의 압력이 점점 세지고 서정의 고소는 법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서인은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다. 이건 괴롭힘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서인은 카메라 영상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영상이 공개되면 더 큰 스캔들이 될 터였다. 그 과정에서 서인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다. 왜 그녀는 서정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의 외로움, 가족의 무관심이 그 감정을 키웠을까? 서인은 일기를 쓰며 자문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서정 역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사진작가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할 각오를 했다. 이나,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거 싫어. 하지만 서인은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다음 주, 법정에서 서정의 고소가 취하되었다. 하지만 그 대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서인의 부모와 서정의 부모가 모여 두 사람을 설득하려 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이 서인의 아버지가 말했다. 서인은 분노했다. 사랑이 병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정아,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 서정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정상이란 게 뭐예요? 저 행복해요. 그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회의 후, 서인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요. 상사의 냉정한 말이었다. 서인은 충격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찍힌 듯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다. 서정은 자신의 사진전을 취소했다. 이제 나 혼자서 못해. 그녀는 서인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그러나 사회의 정형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이 이어졌다. 어느 날 서인은 카페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이나, 너 요즘 소문났어. 사촌이랑. 그게 사실이야. 친구의 물음에 서인은 솔직히 대답했다. 응, 사랑의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서인은 그 상실감을 느꼈다.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서정은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다. 이게 우리의 증거야. 언젠가 세상이 변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정의 부모가 찾아와 유산 상속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너희 둘이 함께라면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서정은 눈물을 삼켰다. 서인은 그 압력에 굴복할 뻔했다. 정아, 포기할까?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서정은 단호히 말했다.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 결정으로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시간이 지나 서인은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케팅 능력을 인정하는 클라이언트가 나타났다. 당신의 솔직함이 좋아요. 클라이언트의 말에 서인은 희망을 보았다. 서정 역시 온라인으로 사진을 판매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위기가 다시 왔다. 서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이나, 엄마가 아파. 집으로 와. 전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다. 서인은 갈등했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녀는 서정에게 말했다. 가봐야 해.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자. 병원에서 어머니는 서인을 보며 울었다. 이나, 왜 그렇게 살아? 엄마가 잘못 키웠어. 서인은 대답했다. 엄마,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 텐데. 그 대화는 서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자신의 선택을 되새겼다.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 왜 가족이 반대할까? 서정은 병원 밖에서 기다리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 어머니의 병이 회복되자 가족은 다시 압력을 가했다. 서정과 헤어지면 모든 걸 용서해 아버지의 제안이었다. 서인은 거부했다. 못해요. 그건 배신이에요. 그 말로 가족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서정은 그 상황에서 서인을 지지했다. 이나,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그녀 자신도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서인은 서정을 안심시켰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두 사람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누군가의 말에 서인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는 죄악, 시위대의 외침이 들렸다. 서인은 그곳에서 폭행을 당할 뻔했다. 서정이 막아서며 보호했다. 이나, 괜찮아. 서인은 눈물을 흘렸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해? 그 사건은 그들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몇 달 후, 서정의 사진전이 다시 열렸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이었다. 전시회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이 걸렸다. 방문객들은 충격받았지만 일부는 공감했다. 이게 현실이야. 한 관람객의 물음에 서정은 대답했다. 네, 우리의 삶이에요. 전시회에서 서인의 가족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사진을 찢으려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인은 막아서며 말했다. 아빠, 이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 대치 속에서 어머니가 중재했다. 여기서 그만해. 집에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돌아온 가족 회의는 이전과 달랐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나, 엄마가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그 말에 서인은 놀랐다. 어머니는 병을 앓으며 자신의 편견을 돌아봤다고 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엄마도 변할게.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이건 집안 망신이야. 서정의 부모도 동의했다. 회의는 격렬해졌고 결국 서인은 집을 나왔다. 이제 나 혼자서 살아갈게요. 그녀의 결정은 가족을 상처 주었지만 필요했다. 서정과 서인은 더 강해졌다. 그들은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삼지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비정상. 지옥가. 서인은 그 댓글을 보며 울었다. 서정은 서인을 위로했다. 무시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가. 하지만 그 압력은 서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우울증에 걸릴 뻔했다. 정아, 나 지쳤어. 서정은 전문의를 추천했다. 함께 이겨내자. 치료 과정에서 서인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 왜 나는 여자를 사랑할까? 유전. 환경. 의사는 말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서인은 안도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서정의 클라이언트가 줄었고 서인의 프리랜서 일도 어려워졌다. 동성애자라서 클라이언트의 거부에 서인은 분노했다. 내 능력과 무관해. 두 사람은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로 갈까?
거기서는 동성 결혼 가능해 서정의 제안에 서희는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을 두고 떠나는 건 힘들었다. 엄마는 어떻게 해? 어머니는 몰래 연락했다. 이나, 가서 행복해. 엄마가 응원할게. 그 말에 서희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변화는 작은 희망이었다. 이민 준비 중 서정은 배신을 당했다. 그녀의 옛 친구가 사진을 유출했다. 서정의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서정은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서희는 친구를 찾아가 따졌다. 왜 그랬어? 친구는 말했다. 너희 때문에 내 이미지가. 서희는 실망했다. 우정은 그게 아니야? 그 스캔들은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언론의 추적,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다. 서희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우리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서정은 카메라를 버릴 뻔했다. 이게 다 카메라 때문이야. 서인이 말렸다. 아니, 이게 우리의 무기야.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다큐멘터리 제작은 힘들었다. 자금 부족, 취재 거부가 이어졌다. 하지만 LGBT 단체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너희 이야기 필요해. 단체장의 말에 서희는 감사했다. 촬영 중 서희는 가족과 재회했다. 어머니가 참여했다. 엄마의 잘못을 고백할게.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딸의 행복이 중요해. 그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서정의 부모가 변했다. 정아,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그 서정은 울었다. 고마워요. 다큐는 완성되었다. 상영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게 한국 현실이야. 관객들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동성애 홍보, 시위가 벌어졌다. 상영 후 서희는 토크쇼에 초대되었다. 왜 공개했나요? MC의 물음에 서희는 말했다. 숨기다 지쳤어요. 세상이 변해야 해요. 그 말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서정은 사진집을 출간했다.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여정이 담겼다. 판매는 좋았지만 비난도 많았다. 돈벌이, 악플에 서정은 상처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캐나다로 가자. 서인의 제안에 서정은 동의했다. 출국 전 가족 파티가 열렸다. 어머니가 주최했다. 이나, 정아. 축복할게.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내 행복 빌어. 파티에서 서희는 감격했다. 이게 가능할 줄 몰랐어. 서정은 웃었다. 우리 싸움의 결과야. 하지만 마지막 위기가 왔다. 서정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정아, 나랑 다시 해. 그녀는 이성애자 연인이었다. 서정은 과거를 숨겼다. 이나, 미안해. 어렸을 때. 서희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말 안 했어? 서정은 설명했다. 과거야. 지금은 너뿐이야. 하지만 서희는 상처받았다. 믿을 수 있을까? 그 갈등은 깊어졌다. 서희는 혼자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서정은 사과했다. 증명할게. 화해 후 두 사람은 출국했다.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함께. 서인의 맹세였다. 귀국 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큐는 상을 받았고 사회적 논의가 일어났다. 동성애 법제화 필요해.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직장 복귀, 사회 시선. 서희는 말했다. 계속 싸워야 해. 시간이 흘러
서인과 서정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서인은 LGBT 상담소를 열었고 서정은 사진 강의를 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목표였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이나, 미안해. 이제 이해해. 서인은 안도했다. 고마워요, 아빠.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예시로 거론되었다. 서인 서정 커플처럼.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서정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의 진단이었다. 서인은 간호하며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회복 후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이나, 후회 안 해. 서인은 대답했다. 아니, 너와 함께라면. 귀환 후 그들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마지막으로 서인은 강연에서 말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사회가 가로막지 말아야 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생각해본다. 사랑의 선택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